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학생들의 관심이 되게 많고 경쟁도 매우 높은 학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지대가 사실은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전형 자체가 이제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들은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의 성적대가 아주 높은 성적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한 번 더 노려보는, 또는 거기서 상향 지원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적정 안정 지원으로 원서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동률도 되게 높고요. 그렇죠. 상위 대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평가가 되어지지만, 명지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쟁률이 높아요. 명지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지대는 먼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그 다음에 명지 인재 전형 두 개의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데, 학생부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날 면접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명지 인재 전형은 11월 22일에는 자연계열, 11월 21일에는 인문계열 정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 기간이 사실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 전형의 차이점을 보게 되어지면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배수가 5배수, 학생부 교과 100%에 2단계에서 학생부 성적 70%,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명지 인재 전형은 1단계 배수가 3배수입니다. 여기는 5배수가 아니고 소리평가 100%, 1단계 70에 면접의 30%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면접의 차이가 가장 크죠. 면접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교과 면접 전형은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죠. 그런데 얘네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을 실시하면서 자소서는 제출받지 않지만 면접 당일에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학교들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했었어요. 이 면접 기초자료가 사실은 지금 현재 자소서보다, 자기소개서보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되죠. 왜? 자소서는 사실은 원서 접수하기 전에 미리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교육 업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 때문에 100% 신뢰할 수가 없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면접 기초자료 같은 경우들은 대학의 학생들이 직접 와서 A4 용지 한 장 분량에 2개에서 3개의 문항으로 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형태로 장식을 하며, 이것이 평가 점수로는 반영이 되지 않고 면접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이 지원 동기라든가 장래희망이라든가 성격의 장단점이라든가 존경하는 인물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2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에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대학에 가서 직접 써가지고 그 전에 미리 써놨던 걸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보다 면접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갖는 심적 부담도 되게 크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평가 점수로는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자소서를 학생들이 쓴 면접 기초자료를 받아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쵸?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 전형 같은 경우들은 11월 22일에는 자연계, 11월 21일에는 인문계, 21일은 인문계, 20일은 자연계예요. 22일은.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개별 면접 진행하게 되어지고, 면접 시간은 약 10분 내외 정도의 면접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기반,
10분 정도의 전공 소양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면접 기초 자료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2개의 3개의 질문을 면접장에서 바로 작성하게 되어지고,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5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명지대학교는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교과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내신 편차폭이 사실 크게 벌어지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평균이 2.66,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이 2.99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는 사실상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기초자료 문항, 그리고 명지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발표한 면접 질문 문항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지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접 기초자료에서 나왔었던 거, 그러니까 교과 면접 전형에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2개나 3개 문항에 했죠. 어떤 문장이 나오냐? 첫 번째 이런 문항. 자, 이 학과, 학부, 전공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학 후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이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또는 세 번째는 지원 학과, 학부, 전공에 관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과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시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질 때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대학에 가서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처럼 기초자료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학원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명지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고사 질문 문항이 어떤 문항이 나오냐면, 첫 번째, 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당연히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물어보겠죠. 두 번째, 지원 동기 및 향후 진로계의 관련 활동이라든가, 또는 본 학과와 지원에 관련돼서 본인이 했었던 학교에서의 활동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거나, 또는 고교 과정 중에서 전공 관련 탐구활동 또는 진로 탐구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보통 약 5문제 정도의 질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입학 후 학업 계획이라든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업 내용들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면접 문항에 출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자,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2020, 21학년도를 봤더니 2020년도에 인문 계열이 11.94대 1, 2021학년도에는 12.20대 1, 경쟁률이 0.26 정도 올랐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거의 모든 대학의 전형에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결국은 명지대는 학생들이 좀 몰리는 학교고, 특히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같은 경우들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반영 방법을 해외고 출신자나 검정고시들에 대해서 환산 점수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시고 실제 또 많이 합격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좀 더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몰려있는 상태고, 명지제 전형에서 경쟁률이 몰린 건 자연계네요. 자연계.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7.77대 1인데 올해는 경쟁률이 9대 1로 많이 올랐어요. 경쟁률이 1.24대 1 정도 경쟁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지대는 다른 대학들이 경쟁률이 다 다운되는 데 반해서 경쟁률이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교과 면접 전형은 1단계 배수가 5배수라고 했어요. 5배수면 사실상 경쟁률이 1단계를 통과할 확률이 2대1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지인재 전형은 3배수라고 했으니까 약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사실상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지대학교 면접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면접 수업에 대한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제출 서류 확인이죠. 명지대학교 명지인재 전형을 먼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첫 번째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선생님께서 면밀히 다 검토하시고 거기에서 출제 가능한 질문, 또 입학사정원이나 교수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추려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답변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면접을 하게 되어지면, 자, 면접장으로 갔어. 교수님께서 물어봐. 자, 학생은 명지대학교 무슨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슨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려고 했냐면, 내가 첫 번째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구성을 해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구성해야 돼요. 예상 문제 만들고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성해야 되고, 하나의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약 50초 정도 분량 말을 했었을 때 글자 수를 약 300에서 350자 정도로 해서 지문을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도 30개 정도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마치 자소서를 다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제 명지인재 전형이 아니라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한다면 면접 기초자료를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겠죠. 면접 기초자료에서 전년도에 출제가 되어졌었던 또는 출제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주고 그리고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을 진행하겠죠. 답변 구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뭘 하게 되어지냐면 질문과 답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을 하고, 답변 구성하고 나면 다 암기를 해야죠. 암기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 교수님께서 물어봤어. 자, 학생이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야?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화학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기본을 다루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잘해서 통과.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하면 추가 질문이에요. 추가 질문. 왜냐하면 학생들이 면접을 대부분 다 질문을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자, 학생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야?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고등학교 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뭐야? 수학 성적이 왜 올랐지? 이런 거는 학생들이 답변 준비를 다 하고 오기 때문에 질문을 물어보면 얼굴이 밝아지죠. 예상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학생이 추가 질문을 받았었을 때, 자, 학생이 저는 이러이러해서 화학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교수님이 추가 질문하죠. 자, 그럼 학생이 얘기할 때 물질의 기본을 다루는 게 화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 라고 물어본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답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 이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다가 추가 질문에서 급격히 떨어지죠,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 외 질문에 대해서 대응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밖의 질문이 나왔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기응변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실전 면접이라고 해서 다양한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직접 자기의 면접의 자세나 태도, 발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전화를 받다 보면 부모님들께서는 면접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면접장, 면접한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하는 연습 해보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면 딱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생각해 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은 뭐가 준비해요?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 문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독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들, 그리고 다시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명지대가 어려운 점은 뭐냐? 다른 대학들보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보는 시험을 보는 학교라는 얘기죠. 면접을 항상 첫 번째 보는 학교가 제일 어렵거든요.
면접 준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대학에 가서 실제 면접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 대학 준비가 되게 쉬워져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을 먼저 만약에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 그러면 다음 대학교 면접 시험을 갔었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만큼 명지대학교 면접이 사실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명지대는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쓴 학생들에게서 꼭 붙어야 되는 학교가 명지대예요. 명지대 위쪽의 대학을 원서를 썼다면 명지대가 반드시 안정지원에서 붙어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썼다면 서울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지대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단계 방식으로 해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 수업은 주중반이 있고요, 주말반이 있습니다. 한 반의 인원은 약 4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요. 주중반은 수요일날 저녁에 6시부터 10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주말반은 일요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어차피 학생 개별 면접이에요. 한 반에 4명이 있다 하더라도 공통 수업이 없습니다. 학생들마다 서로 다 다른 질문의 내용들을 1대1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문이과를 구분해서 수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일어일문학과고 어떤 학생은 경영학과고 라고 해서 일어일문 경영을 나눠서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명지대학교 면접은 무슨 면접이야? 학생 개별 맞춤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집 단위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반에 4명 정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수요일날 6시, 10시,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10시부터 2시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되기 때문에 예약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 진행이 되는 거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명지대 파이널은 1단계 발표가 1월 10일날 발표가 나고, 면접일자가 1월 14일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사실 되게 짧아요. 그렇죠? 11일, 12일, 13일, 11일날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1일, 12일, 13일이니까 3일이죠. 수업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10시니까 4시간씩 3일. 한 반의 인원은 약 4명 정도 수업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지 인재 전형도 17일날 1단계 발표가 나고 나면 학원에서 수업은 18일부터 20일 정도 사이에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업을. 그러면 18, 19, 20일이죠. 그래서 4시간씩 3일 총 12시간 수업하게 되고, 한 반의 인원은 4명 정도 수업을 하게 돼요. 요것도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미리 예약하시고, 예약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1단계가 잘 안 되시면 환불해 드리거나 지원하신 다른 대학으로 이월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반에 여러 명을 놓고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1대1 개인 수업, 선생님하고 1대1로 바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 반에 4명 정도로만 간격을 1m 정도 떨어뜨리고 수업하는 소수 인원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수업 진행하시도록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보는 학교죠, 명지대는. 그리고 명지대는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1단계 배수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합격 점수를 고려했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명지대를 준비하는데 명지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명지대에 면접 준비하셨던 거는 다른 대학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말반에 수업을 하거나 주중반에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파이널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